예, 이번 시간에는 68쪽입니다. 제가 서지재 선생님 말씀드린다 그랬죠, 그죠? 별장, 별, 골, 오, 선, 주. 사치성 재산입니다. 별장, 골프장, 오락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섬다, 고급 주택. 여기는 앞에 고급이 붙습니다. 고급. 이렇게. 자, 별장이 뭐냐? 여러분들 왜 별장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저기 보면 뭐 경치 좋고, 그죠? 뭐 산중턱에 있는 별장 이런데, 우리 세법상 별장은 조금 다릅니다. 별장. 뭐냐 하면은 주택인데, 주거용인데, 늘 상시 살림살이 안 하고 가끔 와서 뭐 그죠, 하룻밤 자고 가더라. 이게 별장을 봐버립니다. 그러면은 집은 집인데 평소에 살림 안 하고 가끔 한 번씩 온다,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그러면은 서울 시내에도 이런 집이 많이 있겠죠, 그죠? 집 많은 사람들, 뭐, 집을 여러 채 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세를 놓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죠? 가끔, 비가 나왔다가 한 번씩 와서 사용할 겁니다, 그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걸 별장으로 보겠답니다. 우리 세법상 별장의 의미입니다. 이런 경우는 세금을 중과하겠다 이거죠. 표준세율에서 8% 추정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외를 줘야 되잖아, 그죠? 우리는 항상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습니다. 외에 없는 원칙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어떤 경우가 있나 이러면 우리 시골에 이제 뭐 부모님 사시다 돌아가시고, 그죠? 빈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 가끔 이제 방학 때 애들 데리고 한 번씩 다녀오다 보니까, 그런 집이 여기 딱 되잖아요. 요 조건에. 그죠? 집인데, 살림살이 안 하고 가끔 방학 때 왔다 갔다 하는 딱 걸리죠, 그죠? 이런 걸 중과세금은 안 되겠죠, 그죠? 취득세를 갖다가. 그래서 농어촌 주택은 제외해 주겠답니다. 요거는 제외하는데 단서 조항도 여기도 요 규모 이하, 요런 규모 이하만 중과세에서 제외해 주겠다. 자, 교재를 한번 보세요. 그거 보시면은 68쪽에 아래 나오죠, 그죠? 중과세 제외 농어촌 주택이 나옵니다, 그죠? 대지 면적이 얼마죠? 660제곱미터. 660 하는 건 200평. 아시겠죠? 우리가 한 평은 얼마죠? 3.3제곱미터입니다, 그죠? 한 평. 3.3이죠. 그런데 정확히 하면 3.3058입니다. 이게 지금 0.5가 되다 보니 이걸 반올림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100평이다 하면은 반올림을 안 하면은 330이 될 거고, 요 5를 반올림하면 얼마죠? 331이 되잖아,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200평 하는 것도 반올림을 안 하면은 660제곱미터 될 거고, 반올림을 하면은 662가 되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세법에서, 세법 조문을 보다 보면은 이걸 어떤 조문에 요래되어 있고, 어떤 데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고 틀린 건 아닙니다. 예. 이걸 반올림하고 안 하고 그 차이점이지. 그러니, 660 나와도 이거다. 이게 나와도 이거다. 이래 아시면 돼요. 아시죠? 이걸 꼭 이걸 필요 없이 그냥 우리 한 100평이다. 200평 정도로 아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나오십니까? 660이 나오죠. 그죠? 저 뒤에 가면 또 662가 나오는 데 있습니다. 아시죠? 예, 여기서 660 나오도 200평이구나. 마당은 200평 이하. 아시죠? 건물은 150. 요게 삼수하면 약 한 몇 평? 45평이죠. 그죠? 45평 이하, 200평 이하. 요 건물의 시가 표준이 6,500만 원 이하였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그죠? 요거 이하. 요런 주택으로서, 요런 주택을 살 때는, 요런 경우를 하더라도 중과세하지 않겠답니다.
아시겠죠?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됩니다. 다음, 골프장. 이 골프장은 뭐냐? 이거는 우리가, 해원제 골프장. 일반적으로 18홀 이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18홀 이상이다. 이 정도 아세요? 아시겠죠? 그죠? 중국에는 180홀짜리 있답니다. 아무튼 뭐가 참고로. 우리는 18홀 이상, 해원제 골프장을 말한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 다음에 이제 고급 오락장입니다. 그죠? 고급 오락장 하는 거는 카지노, 카지노, 카바레, 뭐 고급 주점, 이런 곳이구나. 끝. 아셨죠? 뭐 다른 거 아래 그 쭉 나오죠. 그죠? 읽어보시면, 뭐 이거 하실 분만 읽어보세요. 내가 고급 오락장 하실 분들 읽어보시고, 그냥, 고급 오락장 하거든. 카지노, 카바레 이런 거구나. 아셨죠? 넘어갑니다. 시험에 안 나옵니다. 내용은. 예. 다음, 뒤로 가서 고급 선박.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3억을 초과하는 선박이다. 요거. 이게 100만 원 했다가 5만 원 했다가 지금 3억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3억 초과다. 그죠?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다. 3억 초과한다. 요트를 말합니다. 요트. 여러분들 쉽게 요트다 이래 아세요. 요트 같은 거. 예. 요트는 뭐 10억, 30억짜리도 있답니다. 아무튼 다만 교재 한번 보세요. 실험, 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정한 것은 제외한다. 이게 뭐냐면은 해양대학교 항해 실습용 배 같은 겁니다. 이런 배는 중과시 안 하겠답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제 고급 주택이 나오는데 요거는 시험에 자주는 안 나오지만 간혹 나오니까 좀 잘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고급 주택 아셨죠? 이 고급 주택은 요 마당은 200평. 그리고 요거는 662. 조금 전에 우리가 요거는 660이 나왔죠. 그죠? 이거는 갖다 보시면 됩니다. 이걸 외우시 마시고 그냥 200평 이렇게 쉽게 3.3 정도만 기억하세요. 우리는 이 숫자보다 이게 편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시험에 이리 나와요. 조금이라 나옵니다. 시험에는. 왜냐하면 법전에 전부 이리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그냥 100평, 200평이 낫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는 100평. 그래서 자 보세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교재 한번 볼게요. 아래 우리 교재 70페이지 제일 아래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건물의 연면적 그죠? 331 나오죠. 그죠? 요거는 331 100평이잖아. 그죠? 100평. 요 건물 값 여기 9천만 원 이하.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6억 이하. 6억 초과죠. 그 초과되는 게 고급주택이다. 그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 건물과 토지를 합해서 6억 초과. 요거는 331, 요거는 662, 요거는 9천만 원인데, 요게 동시 충족이 돼야 됩니다. 여기 동시 충족.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동시 만족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집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집이 얼마짜리냐? 50억짜리다. 이거 50억짜리. 50억짜리인데 이 건물 값이 이거는 뭐 한 5억 나간다. 5억쯤 되고 건물 값이. 면적이 이게 95평이에요. 마당이 190평이다. 그럼 이거는 6억이 넘죠, 그죠? 이것도 9천만 원 넘었지만은 이 100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200평 안 되죠? 고급주택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법에서는. 요게 동시만족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요거. 자, 적어 드릴게요. 보세요. 첫째, 요 면적, 그죠? 100평. 9천, 6억, 이렇게. 초과, 그죠? 두 번째는 마당, 200평, 9천,
요거는 건물, 요거는 마당, 그죠? 예. 요게 동시만족이라 이겁니다. 동시만족. 아셨죠? 그리고, 다음에는, 이번에는 이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잘 없겠죠, 그죠? 우리나라는 거의 없을 겁니다, 아마. 엘리베이터, 단독주택에, 공동주택 아닙니다. 공동주택 아니고 단독주택에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이 있으면 고급주택. 요거는 이렇게 있을 수 있죠, 그죠? 수영장. 요거는 20평 이상, 67제곱미터입니다. 20평 이상 수영장이 있으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조건이 3개 더 있다, 그죠? 하나는 뭐죠? 엘리베이터가 있거나, 에스컬레이터가 있거나, 수영장. 요거는 평수가 20평이라고 했습니다. 요래 있으면은 고급주택이다. 아시죠? 그럼 결국은 요 5가지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은 고급주택으로 본다.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 있는 집이 없는데 이걸 또 몇 년 전에 법을 바꿔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있고 건물값이 6억 넘어야 된다. 이게 또 들어와서 이거는 사실 이것도 없는데 이거 들어올 필요 없는데 그죠? 법을 또 개정했더라고. 아무튼 그럼 6억이 들어가는 곳은 3군데 있네, 그죠? 여러분 우리 이리 들어오면 사실 우리는 좀 신경 쓰입니다, 그죠? 시험 대비해서는. 아무튼 고급주택은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어느 거 하나에 해당하면 고급주택이다. 아시죠? 자, 한 번 더. 요거. 또는 요거. 엘리베이터, 6억, 에스컬레이터, 수영장. 아셨죠? 요게 고급주택 범위. 요 내용은 교재 한번 볼게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예. 그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에 자세히 나오죠. 그죠? 공동주택이 또 나오고, 이건 단독이고,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 있죠. 그죠? 공동주택은 2, 4, 5. 복층은 2, 7, 4. 아파트, 이건 단독이고 공동입니다. 2, 4, 5 하면은 이걸 우리가 3.3으로 나눠주면은 약 몇 평이죠? 약 한 73, 7, 21 하면은 3, 4, 74평 정도 되겠네, 그죠? 복층형은 3, 8, 24, 3, 8, 24 하니까 80 한 3평쯤 되겠네, 그죠? 되죠, 그죠? 그러면은 74평, 그럼 공동주택에 74평 하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전용 면적이니까 공용 면적 복도하고 합치면 한 80평 되겠죠, 그죠? 아파트. 아파트는 80평 넘으면 고급주택으로 보고, 단독은 100평 넘으면 고급주택이다. 간단하게, 일단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단독은 건물 평수가 100평이 넘으면 고급주택 들어갈 수 있고, 100평 넘으면 6은 넘겠죠, 그죠? 100평 넘고, 공동주택, 아파트는 몇 평? 80평 넘으면 고급주택이다. 그래 우선 생각을 하세요. 좀 편하게. 그럼 요거는 외울 때는 공동주택에 2, 4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이렇게. 공동주택에 2, 4 오신 것을 환영한다. 이치에 맞게 살자. 2, 4, 5, 2, 7, 4. 아시죠? 예. 그리고 물론 집은 당연히 6억이 넘어야 되겠죠. 그죠? 6억 이상. 알겠죠? 초과. 일단 요래에서 여러분들이 6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한다. 그죠? 예. 이게 고급주택입니다. 아셨죠? 예. 그 아래 보시면 2번에 중과세에서 제외해 주겠다 이랬죠. 그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취득세 낼 때 취득세는 취득으로부터 60일에 세금 내야 되는데 요 사이에 고급주택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한다면은 요거는 고급주택에서 제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요 세금 내는 요 기간 동안. 그 말이 나와 있죠. 그죠?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공업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 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제외해 주겠답니다. 예, 아시겠죠? 아래 네 번째 한번 보세요. 표준 세율의 중과 기준 세율의 2배를 중과한다 이랬는데 그 말뜻 중과 기준 세율의 밑줄 치시고 2%를 말합니다. 중과 기준 세율의 2%. 자, 지금부터 조금 제가 요거는 보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표준 세율의 사전재산은 8% 추가죠. 그죠? 그러면은 중과 기준 세율이 2% 그랬죠. 그죠? 그럼 8%라는 것은 2%에 곱하기 4잖아. 그죠? 그렇죠? 4배. 맞죠? 그죠? 그럼 이걸 이제 법에서 표현을 2%를 뭐라 부르느냐? 중과 기준 세율에 일합니다. 4%를 이걸 뭐라 부르느냐? 100분의 400이다. 이래 부릅니다. 아셨죠? 뭐 2배는 뭘까요? 100분의 200 이렇게. 그럼 이 표현은 표준 세율에다가 중과 기준 세율의 100분의 400으로 한다. 복잡죠, 그죠? 처음에는 복잡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보면은 8%를 표현을 이래야 법전에 2% 곱하기 4잖아, 그죠? 그래 428이 되지. 요걸 뭐라 부른다? 중과 기준세를 부르고 4배를 뭐라 부르고 100분의 400이라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것도 아시겠네. 표준에다가 플러스 4%다. 그럼 이거는 2% 곱하기 2니까 시작.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렇죠? 그러면은 자 이제 더 어려운 거 한번 해볼게 보세요. 표준 곱하기 3배 마이너스 우리 4% 있었습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시작.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한 번 더 시작. 표준세율 곱하기 100분의 300 마이너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세법전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렇게 외울 수는 없잖아.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억하셔야지. 이렇게 기억하고 뜻만 요런 말이 나왔다 풀이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중과 세율 100분의 4배를 하거나 2%의 4배를 말하는구나 읽을 수 있으면 되잖아. 말 해독. 그죠?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자 71쪽을 다시 보세요.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2배다 하는 말 중과 기준은 2%니까 2%의 2배 요 2배를 또 100분의 200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2배에 넣으면 4니까 4%구나 아셨죠? 그게 뭐였습니까?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나오죠. 그죠?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제가 보충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한번 보세요. 수도권의 공장 신정설 중과사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 앞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 잠깐 이리 좀 오세요. 예.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우리 이게 이제 수도권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과밀 억제권역인데, 여기에 공장을 신정설하면 중과시하겠다 이거죠. 중과시 하는데, 여기에 산업단지나 공장 유치지역이나 공업지역은 제외한다 그랬죠. 예. 그런데 이런 경우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한 경우죠. 그죠? 뭐냐 하면은, 여기에 말하면 우리가 신정설은 중과시하지만 이사 갔을 때, 이전. 서울에 만약에 여기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의정부 공장을 내가 문을 닫고 안양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안양으로. 의정부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공장문을 닫고 이전했다 이겁니다. 이전. 이런 경우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신설을 맞죠? 공장문 닫았습니다. 그죠? 공장문을 닫고 여기서 신설했습니다. 이전 맞죠? 신설이면 중과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이 전체로 봐서 공장이 두 개 아니잖아. 하나. 변동이 없죠.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거는 중과시 안 하겠답니다. 아셨죠? 그러면은 서울에 있던 공장이 인천으로 가더라도 중과시 안 하겠네? 당연히 안 하죠. 그죠? 이리 가도 중과시 안 하고,
경기도에 있는 어느 시로 가도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이 들어가면은 이거는 중과세 하겠답니다. 아시죠? 그죠? 자, 서울 밖의 지역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가면은 서울이 더 복잡하니까 서울 외 지역에서 서울 안으로 공장 이전하면 요거는 중과세 하고 그 외 지역에서 이어서 나가거나 그죠? 여기서 나가는 걸 또 특혜를 줍니다. 하여튼 이 이전은 중과세 안 한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 보세요. 만약에 여기에서 공장을 하고 있다가 하는 사람이 공장을 빌려서 하다가 내가 새 임차인 신분으로 공장을 하고 있다가 요 공장을 주인한테 돌려주고 여기 직기 비품을 가지고 이리 이사를 갔습니다. 이거는 딱 눈에 띄죠, 그죠? 공장이 두 개잖아요. 이거는 폐쇄했지만 이 폐쇄 안 했죠, 그죠? 그대로 주인한테 돌려주고 갔으니까 공장이 이거는 두 개니까 이거는 중과세 합니다. 그죠? 그래서 공장을 임차이어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로부터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요거는 공장이 두 개니까 중과세 하겠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이 부분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공장 밖에서 그냥 한번 참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수도권 밖에서 공장을 이제 말하면 건축 허가를 짓고 있다가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짓고 있는 와중에 이게 행정구역이 변경되면서 이게 이래 수도권에 편입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런 것도 중과세 하면 되겠을까요? 안 되겠죠, 그죠? 안 된다. 안 해주겠다. 이것도 중과세 안 하겠답니다. 또 만약에 이런 기존에 있는 건물 공장이 있었는데 너무 노후화됐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걸 철거하고 새 건물 새로 지었습니다. 공장 안 늘어났죠? 중과세 안 하고. 이게 중과세 안 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예요. 중과세 제외고. 그리고 이를 말하면은 땅이나 건물을 샀다가 5년 후 여기다가 공장을 설립했다. 중과세 안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 하나 나왔네. 그죠? 우리 공부, 세부 공부를 하시다가 5년 한 말이 자주 나옵니다. 나오면은 5년 후 하면은 무조건 뭔가 제외된다. 그죠? 무효. 기억하세요. 5년 내에 하거들랑 요거는 5년 내에 하거들랑 이거는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이겁니다. 5년 내에는 그 뭐 중과세에 나왔다. 중과세 대상이 되는 거고 과세도 과세 대상이 되는 거지만은 5년 후라 하면은 제외된다 하는 것만 딱 기억하세요. 아셨죠? 요 5년이 나왔다 하거들랑 5년 내인지 5년 후인지만 구분해서 5년 내에는 효력이 있지만은 5년이 지나면은 효력이 없다 하는 것만 딱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충 설명을 마무리할게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보세요. 그러면 아래 보시면은 72쪽에, 예, 3번에 보시면은 비도시형 업종이 나오죠. 그죠? 업종 쭉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예. 예, 다음에 75페이지에 5번을 한번 보세요. 5번을 보시면 중과세 폐지되는 경우가 나오죠. 그죠? 그게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 중과세 안 하겠다. 그죠? 그렇지만은 서울 지역 밖에서 서울 안으로 들어오거나 공장 신설일부터 2년 내에 서울에 2년 내에 이전하는 경우는 중과세 대상이다. 그죠? 다시 2번에 보시면은 다시 재건축하는 경우하고 행정구역 변경 5년이 경과하고 나서 신정서를 하면 중과세 안 한다. 그죠? 예, 이런 말하면은 차량이나 기계, 노후로 인하여 대체 취득하는 경우도 중과세 제외다. 6번을 한번 보세요. 과세 물건 소유자와 공장 신정서를 산 자가 다른 경우다. 그랬죠? 이 보세요. 예. 이런 공장을 말하면 공장 주인과 즉 말하면은 이런 땅에다가 이런 공장을 지었는데 주인이 다르다 이겁니다. 만약 세입자. 이런 경우에 이 공장에 대한 중과세 누구한테 할 거냐 이겁니다. 이 공장에 대한 중과세는 항상 주인한테 한다 하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 누구? 바로 과세 물건의 소유자.
아셨죠? 항상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중과세한다 하는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장을 신설 또는 정설한 경우에 과세 물건의 소유, 주인을 말하죠. 주인과 공장을 신정설하거나 정설한 자가 다르다 이거죠. 그죠? 예, 다른 경우에는 과세 물건의 소유자가 공장을 신설 정설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인이 주인한테 부과했다는 겁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중과세까지 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세율이 이제 자 지금 어디까지 했습니까? 표준 세율과 중과세율 끝났죠, 그죠? 다음 시간에 비과세하고 납부 이런 식으로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